너 오늘 아침에 손 씻을 때 비누 거품 봤지? 1878년 조선 옥졸은 그 거품을 처음 보고 마술이다 소리치면서 도망갔어. 근데 진짜 미친 건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거품 때문에 한 의사가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있었거든?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그 의사는 14일 뒤에 죽어. 그리고 그 의사가 평생 경고했던 게 정확히 뭐였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너는 한국이 왜 그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가 그 거리만큼 가까워지긴 했는지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자, 1878년 2월, 고종 15년, 조선이 막 개항한 직후야. 감옥 지키던 옥졸 몇 명이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을 목격해. 어떤 서양인이 손에 뭘 쓱쓱 문지르는데 갑자기 거품이 뭉게뭉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옥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마술이다 소리치고 그대로 도망갔어.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그대로 박혀있는 기록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조선에 이미 비누라는 말이 있었거든? 진짜야. 옛날 조선 사람들은 콩이랑 팥, 녹두를 곱게 갈아서 때를 뺐어. 그 가루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노. 이게 나중에 비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오늘 아침에 쓴 비누라는 단어, 그거 순 우리말이고 뿌리는 콩가루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어져. 비누라는 이 단어 하나가 사실 초다국적 단어거든? 순 우리말 비누에다가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어 석감, 프랑스어 사봉이 일본 거쳐서 들어온 사분, 그리고 영어 소프까지. 경상도 할머니들이 아직도 사분 어딨노 하시는 거, 그게 프랑스어야. 비누 한 덩어리에 네 개 나라 말이 포개져 있는 거지. 자, 그럼 그 옥졸이 마술이라고 외친 그 거품, 그 진짜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무려 기원전 2800년, 바빌론 점토파니아야. 4800년 된 인류 최초의 비누 레시피가 거기 적혀 있어. 심지어 그때는 손 씻는 용도도 아니었어. 섬유 염색전에 옷감 빨던 산업용이었거든. 그리고 8세기 시리아 알레포에서는 올리브유랑 월계수 열매유를 섞어서 세계 최초의 단단한 비누를 만들어내. 근데 웃긴 건 그게 유럽에 넘어갔을 땐 정작 유럽 사람들이 안 씻고 살던 시절이었어. 정리하면 이래. 그 거품은 48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야 1878년 조선 어느 감옥 앞마당에 도착한 거야. 옥졸 입장에선 마술로 보일 만해. 근데 그 거품이 진짜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낸 사람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한 대가로 정신병원에 끌려가. 그 의사 이름부터 알려줄게. 이그나츠 제멜바이스. 1847년 빈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헝가리 출신 상과 의사야. 이 병원에는 산모들이 아기 낳으러 가는 병동이 두 개 있었어. 그런데 이게 진짜 이상했어. 의사랑 의대생이 받는 일병동에서는 산모 100명 중 10명이 죽어서 나갔어. 바로 옆 조산원 이모들이 받는 이병동에서는 100명 중 4명만 죽었어. 같은 건물, 같은 날, 같은 임산부인데 병동 하나 차이로 사망률이 2배 반이 뛴 거야. 제멜바이스가 미친 듯이 원인을 파헤치다가 알아냈어. 일병동 의사들은 아침에 시체 해부실에서 나온 그 손 그대로 산모 몸속에 손을 집어넣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의사들 손을 염소수로 박박 닦게 했더니 그해 4월에 18.3%였던 사망률이 8월에 1.9%가 됐어. 10분의 1로 떨어졌어. 100명 중 13명씩 죽던 데가 한두 명만 죽는 대로 바뀐 거야. 당연히 산모들한테도 소문이 퍼졌어. 일병동 앞에서 여자들이 울면서 빌었대. 제발 저쪽 병동으로 보내달라고. 일부는 아예 병원 문 앞에서 등을 돌려서 차라리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겠다고 우겼어. 길바닥에서 낳는 게 의사 손에 닿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정작 그 의사들은 제멜바이스를 미친놈 취급했어. 그때 유럽 의사들은 병이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손이 산모를 죽이고 있다고 말한 거니까 그건 의학 주장이 아니라 인격 모독으로 들렸어. 제멜바이스는 참다가 유럽 유명 교수들한테 공개 편지를 보내버려. 너희는 무책임한 살인자야. 이 한 줄로 그의 학계 인생은 끝났어. 강의 자리 잘리고 논문은 씹히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어. 그러다 1865년 7월 30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의사가 찾아와. 새로 생긴 의료기관이 있는데 한번 구경 가자. 제멜바이스는 그 말을 믿고 따라 나갔어. 도착한 곳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빈의 정신병원이었어. 문이 닫히자마자 간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때려 눕혔어. 구속복을 입혀서 어두운 독방에 집어던졌어. 14일 뒤 47세 나이로 그 독방에서 죽었어. 공식 사인은 세균 감염으로 온몸이 망가지는 폐혈증. 그런데 최근에 부검 기록이 다시 공개됐는데 진짜 사인은 간수들한테 맞아서 생긴 오른손 상처가 곪은 거였어.
자기가 평생 의사들한테 손 좀 씻어라, 손에서 죽음이 나간다 외치던 그 사람이 맞아서 찢어진 손에 세균 감염으로 죽은 거야. 평생 경고하던 그것에 자기가 잡아먹혔어. 지금 부다페스트에 가면 그의 이름을 딴 제멜바이스 유니버시티가 있어. 도시 곳곳에 그의 동상이 서 있고 전 세계 의대생들은 그를 손위생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첫 수업에서 배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장면을 하나도 못 봤어. 더 잔인한 게 있어. 영국의 조셉 리스터라는 의사가 1865년 8월 12일에 석탄산 소독으로 수술을 처음 성공시켰거든. 이게 서양의학이 세균 감염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첫 순간이야. 제멜바이스가 20년 동안 외치던 그 정답이 드디어 인정받은 그 날짜가 8월 12일이야. 제멜바이스가 그 독방에서 죽은 날짜는 8월 13일이야. 정답을 20년이나 먼저 말한 사람이 그 정답이 공식 인정되기 정확히 이틀 전에 정신병원에서 맞아 죽었어. 하루만, 딱 하루만 더 버텼으면 내 말 맞지 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루를 못 넘겼어. 근데 이 얘기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 유럽이 손 안 씻고 산모 죽이고 그 난리가 나던 그 시절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었지? 한국사 교과서가 안 다룬 이야기인데 먼저 한 가지 편견부터 부숴야 돼. 조선은 안 씻는 나라였다는 말, 그거 완전 틀렸어. 조선은 사실 청결 강박사회였어. 양반이든 평민이든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수였고 세수 안 한 얼굴로 남 만나는 걸 제일 수치스러워했어.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1613년에 나온 허준의 동의보감이야. 거기에 소금으로 이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같은 위생지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제멜바이스가 빈에서 손 씻자고 외치기 한 234년 전에 조선은 이미 위생이 건강이라는 걸 책으로 써두고 있었던 거야.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 조선도 유럽도 똑같이 세균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놈의 정체는 몰랐어. 그리고 조선에는 그 거리를 좁히려고 미쳐 죽은 제멜바이스 같은 의사가 없었어. 그 결과가 숫자로 남아있어. 조선 양반 여성 산모 사망률 약 13%. 100명이 애 낳으면 13명이 죽었다는 거야. 기억나? 제멜바이스가 손 씻기 전 빈 제1병동 사망률이 약 10%였잖아. 거의 똑같아. 지구 반대편에서 같은 숫자로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어. 그 13%가 2021년 한국에서 얼마로 내려갔는지 알아? 10만 명당 8.8명. 약 340배 감소야. 조선부터 지금까지 대략 150년 걸려서 간 거리가 그만큼이야. 그 340배 거리는 제멜바이스가 정신병원에서 맞아 죽으면서 만들어준 거리야. 근데 이게 가장 슬픈 부분인데 한국에 제멜바이스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몰라. 있었을 수도 있고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 우린 배운 적이 없거든? 조선이 안 씻은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걸 못 봤던 거고 그건 그때 지구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못 봤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그 거리가 2026년 지금도 다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너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 어쨌든 지금은 다 알았고 다 비누스잖아. 나는 안전하지.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너가 지금 욕실에서 쓰는 그 도구 말이야. 그거 사실 비누 아니야. 화학적으로는 심데트, 그러니까 합성세제바야. 미국 FDA 기준으로는 소피라고 라벨링조차 못해. 진짜 비누, 그러니까 지방이랑 잿물로 만드는 그 4800년 전 바빌로니아 방식의 진짜 비누는 오히려 지금은 스페셜 제품 코너에 처박혀 있어. 인류 최초의 레시피가 마이너가 된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세제든 비누든 작동은 똑같이 해. 쉽게 말하면요. 비누 분자는 한쪽 끝은 물에 끌리고 다른 쪽 끝은 기름에 끌리는 양다리 분자야. 코로나 같은 외피 바이러스는 얇은 기름막에 쌓인 RNA 덩어리거든? 이 양다리 분자가 그 기름막에 쐐기처럼 박혀서 통째로 찢어버려. 그 다음에 물이 그 찢어진 잔해를 배수구로 싹 쓸어내리는 거야. 부수고 씻겨 내려가고. 끝. 이걸 코로나 터진 직후인 2020년 3월에 호주의 한 화학 교수가 트위터에 쭉 풀어서 올렸어. 짧은 트윗들을 이어붙여 메커니즘을 통째로 설명한 건데 수십만 번 공유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제야 아, 그래서 비누가 코로나에 먹히는 거구나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 4800년 동안 써오던 걸 이제 와서야 왜 쓰는지 안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자존심 상하는 통계가 하나 있어. 2023년 질병관리청 조사야. 화장실 다녀온 뒤에 30초 이상 비누로 제대로 손 씻는 한국인이 몇 명이게? 11.2%야. 100명 중에 11명. 안 씻는 이유 1위는 귀찮아서가 38.8%, 2위는 바빠서 25%,
비누 안 쓰는 이유 1위는 더 심해. 손이 그렇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 30.8%야. 손이 안 더럽다는 걸 너가 어떻게 알아? 세균은 안 보이는데. 제멜바이스가 47살에 정신병원에서 맞아 죽으면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한 그 30초를 100명 중 89명은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자, 다시 1878년 조선 감옥 앞이야. 옥졸이 그 거품을 보고 마술이라며 도망친 거. 이 장면 비웃기는 쉽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사람들이네 하고. 근데 그 옥졸이 도망치던 바로 그 시기에 지구 반대편 빈에서는 한 의사가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 있었어. 그 거품의 의미를 알아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은 14일 만에 맞아 죽었어. 자기가 평생 경고하던 바로 그 세균 감염으로. 161년이 흘러서 지금 너가 사는 한국의 모성 사망비는 그 시절의 340분의 1로 줄었어. 산모 340명이 살 자리에 한 명만 죽는 세상이 된 거야. 그 거리는 거저 생긴 게 아니야. 제멜바이스가 독방에서 죽으면서 끌어당겨 놓은 거리야. 근데 너는 그 30초를 11.2%만 지키고 있어. 4800년 전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적힌 레시피. 1878년 조선 옥졸이 도망친 그 거품. 1865년 정신병원에서 맞아 죽은 의사가 평생 외친 한 가지. 이게 전부 같은 비누 한 장 얘기야. 시간도 대륙도 다 다른데 결국 한 손바닥 위에서 만나. 그러니까 그 옥졸을 비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야. 11.2% 안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 못 들어가면 너랑 그 옥졸 사이 거리는 148년이 아니라 30초야. 내일 아침 손 씻을 때 30초만 세어봐. 그게 그 의사가 죽으면서 지킨 거야.